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2.5도까지 치솟아 더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일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지역별로 기온이 조금 다릅니다. 아침에는 평년 수준을 웃돌며 17도 안팎 예상되고요. 낮에는 대구의 기온 28도, 안동은 26도, 김천은 무려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은 동풍이 유입되며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낮겠습니다. 오늘은 소나기 소식이 있어 작은 우산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서 내륙, 경북 북부 내륙에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로 오늘 저녁에는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요. 일요일인 모레는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021년 포스코를 상대로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하청 노동자들에게만 자녀 학자금 등 복지지급이 지급되지 않아 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노동부와 인권위의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4년째 학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포스코와 포스코 협력업체들은 상생 발전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청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겠다며 포스코가 출자해 복지기금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설립된 직후 일부 하청 노동자들이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포스코를 상대로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금협의회가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의 장학금 지급을 유보한 겁니다. 당장 돈이 없으니 이제 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 또한 이래 되면 와이프랑 얘기하다 보면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했냐, 그러면 가정에 또 불화가 생기는 거고. 노동자들은 소송을 막기 위해 노조를 탄압하는 행위라며 노동부와 인권위를 찾아갔습니다. 노동부는 장학금을 지급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렸고 인권위 역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에 참여한 하청 노동자 2,100여 명 가운데 500여 명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남은 노동자들은 이번엔 법원을 찾아갔고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조는 평등권과 재판 청구권을 무시한 노조 탄압을 멈추고 차별 행위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하청 노동자들에게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한하지 말고 차별 없이 학자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원청인 포스코는 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권한이 없다며 기금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진행 중인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으로 지금까지 50여 명의 하청 노동자가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고 1,500여 명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올해부터 근로자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기준이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바뀌고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 예보가 제공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는 폭염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하고 폭염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또 체감온도 33도 이상 주의, 35도 이상 위험 등 단계에 따라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고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옥외 작업을 단축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우는 이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지만 정작 한우를 키우는 농가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산지 소값이 3년째 떨어지고 사료값 등 생산비용은 올라 소를 키울수록 빚만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태가 1년만 더 계속되면 폐업하거나 도산하는 농가들이 속출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전국 최대 한우 산지였던 경주의 한우 농가입니다.
가업을 이어 소를 키운 지 10년이 넘었지만 지금처럼 힘든 시절은 없었습니다. 키우던 소도 2년 전부터는 208마리에서 230마리로 50마리 줄였습니다. 사료값 등 생산 비용은 매년 급등하는 데 반해 소값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 소를 키울수록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료 자금이라고 해서 정부 정책 자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될 정도의 지금 상황이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죠. 그게. 한우 수소의 산지 가격은 2021년 800만 원대에서 이듬해 754만 원으로 다시 669만 원, 올 들어서는 627만 원까지 3년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생산 비용은 마리당 775만 원, 결국 소 한 마리를 키우면 148만 원 적자로 200마리면 빚만 3억 원에 가깝습니다. 앞으로도 한우 사육수는 별로 줄지 않고 도축 물량은 오히려 크게 늘 것으로 예측돼 소값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도산이 하는 농가들이 앞으로 계속 늘 거고 또 한우 사업 자체가 위태로울 것 같습니다. 전국 한우협회는 최근 정부가 한우 농가의 위기를 안일하게 방관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정치권에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한우법 통과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경북 지역의 한우 사육수는 73만 2천여 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육질 1등급 비율도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해 국내 한우 산업의 중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전국에서 3,700여 건의 농기계 사고로 229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주요 원인은 농기계 게임이 1,300여 건으로 가장 많고 경운기 등이 뒤집히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1,000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농기계 사용 전 꼼꼼히 점검하고 작업 시에는 숙련자라도 항상 안전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N번방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한 남성이 여성들의 불법 촬영에 유포한 범죄가 발생했는데요.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물을 신고해도 즉시 삭제되지 않으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교제하던 남자친구의 금전 요구와 상습 협박에 시달리던 20대 여성. 남자친구에게 그동안 돈을 빌려준 사실을 부모님께 털어놓겠다고 하자 연락이 끊겼고 몇 시간 뒤 낯선 SNS 계정으로부터 자신과 남자친구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수십 개를 전송받았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어떤 영어 이름으로 된 사람한테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영상도 있었는데 그걸 다 보내면서 본인이 맞냐고 저한테 확인 요청을 했고요. 영상을 보낸 사람은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였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피해자의 SNS 친구 목록도 확보했고 영상을 불법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따져 물었지만 사과 한마디 없었고 오히려 나머지 영상도 다 보내겠다면서 잠적했습니다. 일주일 뒤부터는 불법 유포 사이트 여러 곳에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에 의한 불법 촬영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라 확인된 것만 최소 2명 이상이었습니다. 계속 그냥 성인 사이트 확인하면서 보다가 그 다음 주에 이제 제 영상이 성인 사이트에 올라온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보니까 저만 있는 게 아니고. 경찰과 여성가족부 등 관련 기관에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영상은 그대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장은 문자죠. 지금 그건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사이트를 볼 수 있는데 우리 딸 사진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좀 미쳐버리죠. 그 심적인 스트레스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이 영상 유포된 것도 그렇고 배신감도 들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영상이 유포된 사이트는 모두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의 서버가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기관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삭제 요청을 해도 실제 삭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심지어 협조를 거부하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해외에 이런 법 제도들이 있고 성인 같은 경우는 해외 서버를 두고 하는 운영자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법률적 규율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년 동안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건수는 무려 24만 건, 직전 해보다 1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경북권역의 디지털 성범죄 전문 상담 인력은 단 2명뿐이어서 영상 삭제 지원 업무는 모두 서울로 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에서 운영을 해서 지역 내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한편 수사에 착수한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남성과 유포한 사이트 운영자가 동일범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잠적한 남성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관계기관의 사전 점검과 함께 알박기 텐트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이른 더위로 개장 전부터 해수욕장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의 개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해수욕장에 방치한 야영용품 등을 철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올해는 이를 단속해 철거하고 개장 전이라도 해수욕객이 많을 경우 각 지자체에서 안전관리 요원을 미리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1년 전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에게 못된 짓을 하려다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려 한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12월 1심에서는 징역 50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형량이 23년 줄어든 징역 27년이 선고됐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13일 밤 11시쯤 대구의 한 원룸입니다. 배달 복장을 한 20대 남성이 배달하는 척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갑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동맥 파열 등 중상을 입혔습니다. 뒤늦게 들어온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마구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지난해 12월 대구지법 1심에서는 검사가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무거운 징역 50년이 선고됐습니다. 미리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2심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영구적 장애 후유증이 생겼지만 용서받지 못하였고 엄벌을 탄원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도망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유사 사건 판례 등을 비춰봤을 때 법정 최상한인 징역 50년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 선고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 남성은 사경을 헤매다 40여일 지나 겨우 의식을 찾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죠, 절대로. 만약에 그 사람이 나와도 민사를 걸어서 어떻게든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어야지. 일을 아예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손을 지금 제대로 못 써요. 제가. 피해자 측은 평생 고통 가운데 지내야 하는 피해 정도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반발하는 등 징역 50년에서 27년으로 줄어든 감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포항시의회는 다음 달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6월 4일까지 시민 제보를 받습니다. 시민 제보 접수 대상은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등입니다. 제보는 우편이나 포항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허위 비방의 우려가 있는 사안은 제외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발전소 형상관리 분야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상관리는 발전소의 구조물과 계통, 기기들의 특성을 식별해 문서화하고 변경 이력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한수원은 그동안 원전 형상관리 분야의 AI 기술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마쳤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 시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내년 4월 개최 예정인 간포항 100년 기념사업에 앞서 백인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관광과 농업, 자생단체 등 5개 분과로 구성된 백인위원회는 간포항 100년 역사 기념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간포항 관료 자료 수집과 행사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1925년 1월 16일 개항한 간포항은 1937년 제물포와 함께 읍으로 승격될 만큼 우리나라 대표 어항입니다. 어제는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2.5도까지 치솟아 더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일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지역별로 기온이 조금 다릅니다. 아침에는 평년 수준을 웃돌며 17도 안팎 예상되고요. 낮에는 대구 28도, 안동 26도, 김천은 무려 32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은 동풍이 유입되며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낮겠습니다. 오늘은 소나기 소식이 있어 작은 우산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서 내륙, 경북 북부 내륙에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로 오늘 저녁에는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7도, 김천은 15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대구 28도, 김천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4도, 문경은 1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26도, 문경은 28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기온이 주춤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17도로 시작해 낮에는 20도에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요. 일요일인 모레는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